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입니다. 정의에 대한 개념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며 누구나 인정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정치와 사회 문제에서는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철학 영역에서는 정의의 올바른 뜻을 확립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이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우리의 삶 전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 정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사회 때문에 져야 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타인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며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 정의 문제에서 대중의 추론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정의가 단순히 행복이나 쾌락의 최대치 혹은 합리적인 선택에만 천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공동체의 도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행복, 자유, 미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을 논합니다. 여러분, 정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지만 지금 바로 오늘 우리 삶과도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죠. 지금부터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유명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길잡이 삼아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려 2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 그야말로 돌풍이었죠. 아니, 어떻게 철학책 한 권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었을까요? 이건 아마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도덕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길죠? 보시는 것처럼 정의에 대한 논쟁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 긴 논쟁의 역사를 딱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복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 그리고 좋은 삶을 가꾸는 미덕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접근법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들어보면 되게 간단하고 또 실용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핵심은 일종의 도덕적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좋은 점들을 다 더하고 나쁜 점들을 싹 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통보다 행복의 양이 가장 큰 선택, 그게 바로 옳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제러미 벤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권리는 희생되어도 괜찮은 걸까? 바로 이 고민에서 두 번째 접근법이 시작됩니다. 행복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요, 이런 계산으로 정의를 따지는 걸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칸트한테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훨씬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행복을 만들었냐가 아니라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칙이 뭐냐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 인권의 뿌리가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존 롤스라는 철학자가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아주 기가 막힌 사고 실험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 규칙을 정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런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바로 무지의 베일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규칙을 만들 것 같으세요? 롤스는 우리가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할 거라고 봤어요. 첫째는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를 주자.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불평등을 허용하긴 하는데 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이득이 될 때만 허용하자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 그런데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로버트 노직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잠깐만, 롤스의 방식은 결국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건데 그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거죠. 자, 그럼 정의가 행복 계산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 문제만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세 번째 길이 나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미덕을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럼 그 마땅한 몫은 어떻게 정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행위의 목적, 즉 텔로스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가장 걸맞은 미덕을 가진 사람에게 영광과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이클 샌델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봤습니다. 샌델은 우리가 정의의 문제를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정의로운 사회는 그냥 각자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는 사회가 아니라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해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완벽하게 중립적인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의에 대해 토론하는 건 결국 어떤 가치를 더 존중하고 어떤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토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철학 이야기가 우리 현실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사법 시스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쪽에는 응보적 정의가 있어요. 이건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죠. 반면에 회복적 정의는 좀 달라요. 처벌보다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망가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가지 모델만 봐도 우리가 정의의 목적을 얼마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결국 이 세 가지 접근법 중에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복지, 자유, 미덕, 이 세 가지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노력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샌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의는 그냥 구경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선수로서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함께 토론하는 것. 어쩌면 정의에 대한 논쟁은 저 멀리 철학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인 겁니다.